테이블 상태는 이제 어느 정도 대회가 며칠 진행을 함에 따라서 괜찮아졌는데 예. 공의 상태가 조금은 미끄럽다, 네. 부드럽다라고 좀 선수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내공을 한번 닦는 선수도 있고요. 예. 응모행국 응모현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이 거의 70%입니다. 69.1. 초구 다득점 비율 44.1에 초구 에버리지는 2.044.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천천히 쳤는데 힘이 나올까요? 이거 잘못하면 뱅크샷 주겠는데요. 아, 초구가 또 힘이 모자라서 안 맞는 경우를 또 보여줍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인데 예. 길어짐에 대한 부담감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천천히 쳤는지 선수 본인밖에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응모현 선수 초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 선수의 첫 공격. 자, 플러스 형태로 뱅크샷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뱅크샷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장장 앞돌리기 짧게 치는 형태의 뱅크샷이었죠. 네. 테이블이 워낙에 지금도 좀 부드럽고 강한 힘을 사용하기 못하는 좀 짧은 각 출발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했던 배치였습니다. 두 선수 다 첫 이닝은 득점 없이 지나갔고요. 강력한 횡단 잘 잡아내면서 첫 득점. 응우엔꼭 응우엔 선수의 선취점. 지금 응우엔꼭 응우엔 선수의 선택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옆돌리기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 이제 아직은 0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민한 엇각의 옆돌리기를 시도하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시원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횡단을 치는 방식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네. 키스도 없고 그렇죠. 팔도 한번 풀어봤고. 두툼하게 키스 걸어서. 빠졌고 네. 좋습니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가서 이거 키스가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됐는데. 사실 그런 키스가 정말 많이 나는 배치죠. 예. 두께가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가 되면서 위험했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인지를 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얇은 듯한 느낌으로 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얇은 두께로 교차시켰고요. 득점 좋습니다. 무리 없이 계속 득점에 나갑니다. 4연속 득점. 경기의 이 단계 예선 16강, 8강, 4강 단계가 올라갈수록 긴장도는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된 상황에서의 장타 능력은 물론 더 좋은 선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좀 더 떨어질 거거든요. 서론이 길었지만 퍼펙트 큐는 예선에 나오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 점 한 점 치고 나가는 모양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 보여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맞는 방향도 굉장히 잘 맞았고요. 네. 물론 지금 초구는 아니지만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게 초구를 다득점을 치는데 초구 장타가 아주 잘 나와요. 초구로 7점, 7점, 5점, 7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상당한 다득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초구 10점과 11점까지도 친 기억이 있네요. 얇게 들어갔는데 각도가 좁혀지나요?
넘어가지. 아 맞았는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네. 득점이 됐습니다. 너무 얇은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테이블도 부드럽게 먹기 때문에 아 이거 좀 길어지는 거에 아닌가 싶었는데 여기서 정말 오, 조금 네. 흔들렸죠. 한준희 심판도 혹시나 놓칠세라 바짝 엎드려서 득점을 확인을 했고 오른손으로 비껴치기. 아, 아 분위기 좋았는데요. 물론 6점에서 비교적 일찍 끝나기는 했지만 6점이 7점 되고 7점이 8점 되고 그렇게 가는 게 퍼펙트 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단지 좀 반대손을 사용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공의 난이도에 비하면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실수가 됐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더블 쿠션. 안쪽으로 한 번 더 봤는데 예. 이거를 근데 사실은 더 보면서 쳤을 수도 있겠지만 오차가 생각보다 조금은 컸습니다. 공을 치는 임팩트 양 자체가 사실은 지금은 3쿠션으로 직접 본 임팩트 양이었거든요. 네. 그 뜻은 마르티네 선수가 회전력에 대한 조절을 좀 잘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알 수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심정. 스코어는 6대 0. 다시 한번 횡단. 여기서 맞아야 되는데. 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같이 아주 빠른 속도의 횡단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가는 데는 유리한데 한 2포인트 정도 이동하는 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목적구의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횡단을 예. 치기에는 3쿠션으로 맞추기엔 너무 어려운 위치였기 때문에 퍼쿠션을 겨냥해야 되고 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일목적구 치워놓고 얇게 들어갑니다. 마르틴 선수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내공이 먼저 빠져나온 두께를 설정하고 가볍게 임팩트를 주면서 득점이 아주 편안하게 됐습니다. 마르티네 선수와 응웬 선수는 이번 시즌 1세트를 이겼을 때 게임 승률이 마르티네 선수가 89%, 응웬 선수가 85%예요. 두 선수 다 이제 1세트 승기를 잡으면 안 놓는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끼리 붙어서 결과가 궁금합니다. 퍼쿠션 옆돌리기. 성공했고요. 아 그러면 정말 1세트에 모든 사활을 걸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 네. 누군가는 이겨야 된다라는 게 누군가는 져야 된다라는 게 참 슬픕니다. 예. 프로 스포츠에선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2등이 있어야 1등도 있는 거고요. 지는 거는 사실 뭐 문제는 아니죠. 정확하네요. 앞서 더블 쿠션 실패 때 고개를 숙였던 마르티네 선수의 부인도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게 비껴치기의 형태로 시도를 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와 변하지 않는 당점의 위치 너무 좋은 샷이었습니다. 네. 넣어치기 출발.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데요.
두 선수 다 뭐 장타에는 정말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점수가 거듭될수록 집중력은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르티네 선수의 기세도 지금 상당히 무섭습니다. 득점은 됐는데 표정이 좀 좋지 않았던 마르티네 선수. 왜 안 좋았을까요? 쿠션을 한 번 더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살짝의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여기서 말려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선 튕겨야 하고 아 들어갑니다. 응우엔 선수가 한 번 보여줬던 것처럼 예, 정말 조금씩 한 번씩 맞추네요. 살짝의 분리각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회전량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길어질 뻔했지만 한 1cm 움직였을까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득점 기회. 네, 좋습니다. 시원하게 성공. 당점을 낮추고 되려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했습니다. 장타를 칠 때는 상대방 감이 확실하게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두 선수 다 맹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코트를 건드리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응우엔 선수는 마르티네 선수의 어느 정도 코털 정도는 건드린 것 같습니다. 네. 대전 뒤돌리기 짧게 대전 여기서 올라오는 쪽까지 끄도르면상에 힘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성공했습니다. 직접 보기 위해서는 너무나 얇아야 하고 너무 어려웠던 배치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뒤쪽으로 끄도르면상을 계획해서 설계하고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힘 조절이 알고 쳐도 너무 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한계각의 옆돌리기네요. 와, 제대로 돌렸는데 코너에, 예. 완벽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는 시원한 스트로크. 정말 많은 회전으로 정확하게 코너까지 돌릴 경우 나오는데 그걸 또 해냈습니다. 사실은 확률이 가장 높은 선택이었죠. 예, 더 길게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양의 회전으로 코너를 보냈을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9연속 득점. 자, 15점까지 별로 안 남았어요. 6점. 벌써 나올 멘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피흡잔 안 꺼냈거든요. 대회전 짧게. 곱게 자, 짧게는 잘 만들었고요. 자, 이거 들어가면 길어짐을 포지션이 조심해야 합니다. 또 네, 좋아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팔을 조금씩 풀어보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흰볼의 옆 공간도 한 번씩 체크를 했고요. 사실 가장 좋은 방식은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 플레이가 뭐 자동적으로 될 테니까. 근데 예민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겠죠? 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치는 방식은 지금처럼 이목적구를 쳐서 올려버리면 조금의 어려운 배치가 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득점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넉점 남은 마르티네스. 3이닝 만에 11점. 그래도 칠 수 있는 배치는 있죠. 예. 두껍게 밀어놨고요. 여기서 회전이 받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자, 12점까지 온 거면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물론 마지막 문을 여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하지만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체육관이어서 큰 소리를 못 내거든요. 다른 테이블도 신경을 쓸 수가 있어서 일단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아, 뒤로 돌려치기 5 쿠션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1적구 움직임이 많습니다. 여기서 키스 안 났고 빠졌고요. 돌아서 네, 와, 성공. 됐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돌았어요. 일목적구가 돌면서 지금 득점이 됐는데 배치가 이게 지금 사실은 원뱅크 넣어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예. 마르티네스 선수가 특별하게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들어가면 퍼펙트 큐고. 마르티네 선수가 1부 투어 퍼펙트 큐 경험이 없네요. 신중하게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자 출발시키기 직전입니다. 자, 마르티네스 이번 대회 퍼펙트. 최초의 퍼펙트 큐 주인공으로 등극하며 2천만 원의 상금 1세트 만에 따냈습니다. 와, 자신의 첫 퍼펙트 큐예요. 첫 퍼펙트 큐를 가장 큰 상금으로 예. 굉장히 좋아하는 또 마르티네스 선수의 이런 경우에는 선수보다 응원을 하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더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사실 14점에서 한 점 치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데 한 방에 두 다리를 건넌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천금 같은 운입니까? 또 세레머니를 멋지게 예. 하지만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퍼펙트 큐를 일찌감치 달성하고 경기를 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응무현 선수도 웃으면서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살짝 부러운 미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2천만 원인데.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마르티네 선수가 15대 6으로 승리를 장식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0대 1.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2강에서 마르티네 선수가 응무현 선수의 경기에서 퍼펙트 큐를 달성을 했습니다. 첫 주인공이 되면서 2천만 원의 특별 상금까지 가져가게 됐고,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기뻐할 만도 한데 가볍게 세리머니를 하고 곧바로 또 다음 자신의 공격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마음을 좀 가다듬고 네. 흥분됐던 그 텐션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런 조절이 워낙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마르티네 선수 2세트도 기분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길까요? 맞을까요? 이거 긴데요 또. 예. 한편으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4점째에서 이런 공이 나왔다. 그렇죠.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나와 있는 배치를 계속 똑같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길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들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마르티네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무현 선수. 넣어치기였나요? 걸어치기 시도했는데 예. 아쉽게 너무 두껍게 걸렸죠. 현재 D조 2승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지금 있는. 넣어치기였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네, 넣어서 밀고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단은 뭐 첫 세트를 내준 것 어쩔 수 없는 거고 응무현 선수는 3승 무패로 32강을 통과하는 게 지상 과제.
그런데 또 간단하게 이렇게 뱅크샷을 주면서 마르틴 선수 2점짜리 쉽게 성공시킵니다. 한 경기에 퍼펙트 큐를 2번 달성한 선수는 아직 없잖아요. 한 경기에 2번은 없죠. 그렇죠. 이 PBA, LPBA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뭐 최초의 퍼펙트 큐는 사바시 블루트 선수고, 뭐 최초의 마지막 세트 퍼펙트 큐나 뭐 최초의 여자 선수 퍼펙트 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한 대회에 한 경기가 아닌 한 대회에 2번 퍼펙트 큐를 친 기록은 딱 한 번 있는데 김재근 선수. 한 대회 기간 동안 퍼펙트를 2번을 쳤다는 건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얘기네요. 네. 마르틴 선수 또 하나 기록 세우려고 하나요? 아니겠죠? 지금은 3연속 득점. 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대회전 성공하면서 4연속 득점. 남자 상금이 이제 월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4강에 진출을 하면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잖아요. 예. 일단 4강보다는 높이 올라갔다고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네. 일단 지금 당장은 마르티네스 선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선 통과를 하려면 일단 퍼펙트 큐는 둘째치고 이겨야 합니다. 이기면서 세트 득실도 최대한 높이고 에버리지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에버리지는 마르티네 선수가 지금 조 1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빨간 상황은 공 아니고. 키스가 안 나고 빠졌는데 공은 약간 짧았습니다. 짧았어요. 예. 뒤돌려치기 대회전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분리각이 조금 컸기 때문에 정말 미세하게 조금 짧아지는 실수가 나왔죠. 마르티네 선수의 이제 부인이 여러 번 잡히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르티네 선수가 개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마르티네 선수가 마르티네 선수의 이제 부인을 처음 만난 게 사파타 선수가 운영하는 당구 클럽이었대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그 여성을 현혹시켜서 이제 가족이 된 거죠. 플러팅을 했다. 예. 또 그런 인연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파타 선수가 당구 클럽을 운영했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스페인에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3억을 받고 그걸로 클럽을 운영을 해서 지역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죠. 회전의 방향이 걸어치기로 가는 듯합니다. 걸렸고요. 네. 좋습니다. 언제나 이 퍼펙트 큐라는 건 2등으로 달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쉽고 지금까지 같은 턴에 이제 2명이 달성한 사례도 한 번은 있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억울한데 한 경기에서 서로 2명의 선수가 따로따로 퍼펙트 큐를 달성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그것도 그 두 선수도 대단한 인연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조금 떼어줘야 되나요? 부드럽게 뒤로 돌려치기 시도했고요. 네, 성공합니다. 빗각이 입사각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은 탄력이 붙었어야 했지만 당점을 조금 낮추고 많은 양의 회전을 주면서 두껍지 않은 두께를 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득점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티네 선수가 2이닝에 넉 점을 치자마자 응우엔 선수가 바로 받아치고 있는 거 가운데. 키스는 사이로 잘 뺐는데 여기서 회전 이야기. 여기서 네. 조금 길게 진행을 했습니다.
요 직전 뒤로 돌려치기는 길게 만드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테이블 컨디션인데 이런 공은 짧게 만들기가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은 뭐 일적구를 빨간 공 밑에 쪽으로 키스를 빼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선택해야 했었고요. 예. 얇은 두께를 선택하면서 끄는 양, 공의 끌림의 양을 조절했었어야 했는데 뭐 결국에는 덜 끌렸고 회전량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세트 4대4. 리버스. 순식간에 천천히 진행하는 스핀볼 형태의 리버스가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일단 일목적구 두께가 얇았기 때문이죠. 키스를 빼기 위해서, 저 사이로 빼기 위해서 얇게 쳤는데 사실은 지금은 일목적구를 단 쿠션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쿠션을 공략합니다. 아하.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은 키스. 이제 지금 응우엔 선수가 한 이런 모습은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였죠. 예. 어딘가에 본인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서 치는. 네. 선의 기울기를 변화를 주지 않고. 네, 그렇게 해도 공이 밀려버리면 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네, 좋습니다.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 두툼한 두께로 키스를 빼는 방향을 빨간 공 안쪽으로 설정했고요.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낮은 당점으로 각도를 잘 만들어서 뒤로 돌려치기 성공시켰습니다. 대회전 짧게. 이거를 피했고요. 아, 속도가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꺾이나요? 어휴,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지금은 코너 부분을 좀 바짝 도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서 예. 각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코너에서 한 5 정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반 포인트 정도를 돌았기 때문에 반 포인트를 돌았을 때 이쪽 단 쿠션에 반 포인트까지 나온다. 이건 조금 의외의 모습입니다. 네. 못해도 마지막 단 쿠션에 한 포인트에서 1.5 포인트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멋진 공격이었지만 안 들어갔고. 회전력을 억제시켜서 길게 각을 만들었는데 많이 길어 보이네요. 너무 길게 만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회전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각이었기 때문에 무회전 내지 뭐 살짝의 반대회전을 사용해서 똑같이 대회전을 치는 식으로 쳐서 길게 만들었는데 네. 회전력 억제가 너무 많이 된 모양입니다. 선수들도 이런 걸 딱 한 번에 완벽하게 잡아내는 건 쉽지가 않은 거고. 투뱅크. 마르티네스. 걸렸어요. 지만 조금 얇았네요. 이 정도 공은 프로 선수들에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뭐 프로 선수라고 뭐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테이블 상태가 다 다르고 예. 뭐 상황에서 주는 압박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볼 퍼스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공을 먼저 맞춰서 치는 형태와 벽을 먼저 맞춰서 치는 뱅크샷과는 확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설마 이렇게 빠질까 했는데 이게 정말 저는 지금 보면서 움찔했습니다. 예, 위원님이 정말 그 당황스러운 하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 이게 저속도로 여기서 들어갔는데도. 끄도름 현상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예. 응우엔 선수 상당히 좀 답답함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2이닝에 넉 점을 치고 나서 3연속 공타. 지금 게임이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무조건 필사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대회전이 돼 버렸어요. 지금은 네. 각이 넘어가겠지만 너무 얇게 맞고 말았죠. 너무 얇게 맞고 돌면서 응우엔 선수도 순간적으로 좀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뭐 근데 이제 조금의 의문은 예. 과연 이렇게 지금 감각이 좋고 퍼펙트까지 만들어낸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배치를 왜 이렇게 얇게 쳤을까 합니다. 이게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생각을 잘못했던 게 아니라 뭔가의 방해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 자, 이번에는 이목적과 쿠션 사이로 공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응우엔 선수 득점. 비껴치기 형태로 시도했습니다. 당점을 조금 낮췄죠. 낮은 당점으로 순간적으로 분리각을 만들어서 비껴치기 대회전의 형태 성공시켰습니다. 걸어서 조금 처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길게 너무 두껍게 걸리면서 회전이 더 살아버리는 현상, 속도도 느렸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왔죠. 여기서 뭔가 좀 날카롭게 파박하고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출렁하고 밀렸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뭔가 모르게 조금 초반 기세보다는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에요. 예. 퍼펙트 큐를 맞으면 앉아 있는 선수의 집중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두 선수 다 집중력이 상당히 조금은 고갈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껴치기 대회전의 형태로 시도했습니다. 얇은 두께를 쳤기 때문에 앞에서의 키스는 제거가 됐고요. 또 얇게 쳤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움직임이 적어져서 뒤에서의 키스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위험했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내공이 일목적구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먼저 빠져야 되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얇게 치면서 내공이 먼저 빠져야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목적구가 이렇게. 먼저 빠졌어요. 예. 이 뜻은 결국에는 뭐 조금은 두꺼웠고 임팩트가 좀 너무 셌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또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당구에. 이번에도 좀 임팩트를 살려서 치나요? 길어짐만 조심하면 되는 배치였는데 길어짐을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살짝의 엇각에서 내공이 붙어 있었다. 낮은 당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각이었죠. 인상 쓰는 모습을 오늘 참 여러 번 보여주고 있네요, 마르티네스 선수. 소중한 득점 기회. 앞돌리기 대회전. 빨간 공 피했고요. 잘 피했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7대 6 한 점 차.
옆돌리기 대회전은 너무 얇은 두께를 쳐야 했기 때문에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10명 중 10명은 다 이렇게 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너무 두꺼워서 여기서의 키스가 조금은 위험했었지만 다행히 잘 피하고 득점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평소처럼 깔끔하게 내공과 일목적후 컨트롤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나올까요? 짧아집니다. 네. 근데 사실 두 선수의 지금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조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단은 마르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를 치면서 거기에 집중력을 얼마나 정말 많이 쏟아 부었을 거고요. 응우엔 선수는 퍼펙트가 나오는 과정을 겪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더 머리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응우엔 선수는 만약에 오늘 지면 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지든 3대 1로 지든 3대 2까지 가서 지든 위험해요. 3대 2로 지는 게 그래도 제일 잘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도 세트 득실로 마르티네 선수와 동률이 되는데 그럼 에버리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에버리지는 마르티네 선수가 더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세트를 내주면 안 된다. 빼앗기면 그 이상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평범한 개인 투어 한 대회처럼 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옆돌리기 같은데요. 당점이 너무 높은데요. 아, 비껴치기였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너무나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다라는 심판의 콜사인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공이 붙었으면 이제 재배치를 해서 내공이 5번 위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내공이 5번 위치로 갔을 때 공의 쉽고 어려운 정도의 편차가 좀 큰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5번에 위치 있는 게. 예. 근데 뭐 사실 딱히 엄청 쉽다라고도 볼 수 없죠. 근데 지금의 테이블 상태였으면 만약 5번에 있었다면 대회전도 뭐 시도를 해볼 법하기도 한 것 같고요. 까다로운 공의 위치 때문에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찍어치기, 마세샷을 사용해서 옆돌리기를 쳐도 되고요. 물론 너무 멉니다. 안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정말 얇은 두께를 치면서 회전량만 가지고 치는 방식의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공 걸리면서 득점은 실패. 응우엔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옆 테이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마민검 선수와 이상용 선수의 경기에서 이상용 선수가 이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상용 선수가 이기면 응우엔 선수는 이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올라가고요. 마르티네 선수는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 자력 진출. 여기서 회전력이 조금 많이 모자랐습니다. 네. 지금 동시간대 열리고 있는 나머지 테이블들에서의 경기들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뭐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속한 C조 예. 경기가 이제 마무리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리 이수케 선수와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이긴 사람이 또 진출하게 됩니다. 월드 챔피언십은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경기가 다 아주 꿀잼입니다. 뱅크샷을 시도하는 마르티네스. 포쿠션 뱅크샷이네요. 걸어서 걸렸는데 너무 두껍게 걸리면서 네. 걸렸다기보단 거의 밀고 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너무 두툼하게 맞으면서 네.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르티네스 선수가 전 세트에 퍼펙트 큐를 친 다음에 번아웃이 와서 집중력이 좀 고갈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응우엔 선수까지 같이 이렇게 어렵게 경기가 흘러간다라는 건 참 안타깝네요. 이것도 좀 불안한데요. 그렇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편이죠. 노란 공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얇은 두께를 치면서 옆돌리기를 회전력으로 혹은 조금의 낮은 당점으로 각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점이나 회전력이 조금 둘 다 모자랐던 것 같네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있는 응우엔 국 응우엔. 코너를 바짝 돌았지만 아주 안정감 있게 빨간 공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속도가 만약에 조금 빨랐다면 돌아서 좀 짧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배치였는데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부드럽게 두께 선택 잘 해줘서 천천히 쳐도 득점이 되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대회전 짧게 내려오면서 바로 득점. 한 점, 두 점, 한 점, 두 점 주거니 받거니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코어는 지금 9대 6. 마르티네스 선수가 석점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기복이 찾아왔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예. 앞돌리기 일목적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성공. 아니면 앞선 마르티네 선수가 퍼펙트 큐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 의식, 목적 의식이 하나 사라진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옆돌리기 무시무시한 스핀볼. 네, 좋습니다. 코너 한 번 더 돌아서 들어갔네요. 성공. 두툼하게 스핀볼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확실히 테이블 상태가 지금 부드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안 맞아서 하고 코너 깊숙이 들어갔지만 결국에 득점은 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남은 점수 넉 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겠죠. 네, 키스 타이밍 예술로 빼졌습니다. 예. 오늘 마르티네스 선수가 약간 짧은 형태의 대회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성공시키고 있네요. 옆돌리기 3 쿠션으로 바로. 마찬가지로 속도감을 많이 억제시켰습니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다시 한번 감각을 잔뜩 살려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남은 점수 2점.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뱅크샷이요? 뒤로 돌려치기로 가죠.
tum하게 회전이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예. 금세 또 집중력이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중력을 채워서 네. 또 다시 장타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 장타력, 집중력을 이기려면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도 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지션 플레이나 세이프티를 할 때 굳이 재지 않아도 그냥 척척 그 정답을 알 수 있게 돼야 집중력을 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트 포인트 바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옆돌리기. 이걸 놓치네요. 이건 또 이거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분명히 마르티네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치기 전에 이거 당점이 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힘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선택들이 결국에 결론으로 5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컨디션상 이걸 놓쳤다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 네. 앉아 있다가 약간 2세트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응우엔쿠억 선수,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눈빛이 싹 바뀌는데요. 설마 또 힘이 없나요? 그런 결말은 보고 싶지 않은데요. 어우,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조금씩 계속 모자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길게 앞돌리기 6 쿠션 공격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내공이 약간 숨어버렸는데요. 리버스로 가네요. 조금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은 공이 어렵게 섰다기보다는 공이 저렇게 가게끔 친 거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겠어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뭐 예.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한 점 득점으로 흘려보내고 마르틴 선수 다시 한번 15점으로 가기 위한 한 점 준비합니다. 살짝 꺾어놨죠. 초구와 비슷한 네, 그렇죠. 정확하게 정면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성공. 12이닝에 마르틴 선수 15점. 꽤 오래 갔는데 10이닝까지 두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좀 저하됐던 걸 생각하면 비교적 금방 끝났어요. 그렇죠. 10이닝까지는 두 선수 다 얼마 뭐 점수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답한 플레이가 이어졌었는데 예. 11이닝에 12이닝에 마무리를 짓는 또 마르티네 선수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1세트도 2세트도 마르티네 선수가 따내면서 자, 조 2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좋은 기회를 스스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우승을 해서 이제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상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또 한 9명 정도. 상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승 상금 2억 원을 향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0대2로 뒤지고 있는 응우엔쿠억 선수. 1세트의 이 357 초구 포메이션을 힘이 없어서 덜 굴러가서 놓쳤죠. 그렇죠. 이번엔 확실히 경쾌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꺾인 느낌이 있습니다. 설마 짧을까요? 순간적으로 예. 좀 길어진다는 걸 좀 너무 인식한 건지 갑자기 임팩트가 확 들어가면서 공이 꺾였어요. 닥점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응우엔 선수가 1세트 초구부터 계속 그랬지만 그 퍼펙트 큐를 맞은 이후에 2세트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평소에 하던 당구를 지금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죠. 좋습니다. 예. 저
특유의 저 긴 팔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저 굉장히 빠른 저 스트로크로 예. 더블 쿠션 형태. 반대들은 살짝 주고 코너까지 가서 밀림으로 올라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뭐 스트로크 스피드가 정말 예술입니다. 네. 마음 편히 응원을 하고 있는 마르틴 선수의 부인.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끔. 네, 좋습니다. 성공. 현재 1승 1패지만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특히 지금 뭐 세트 득실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6강 진출 전망이 밝은 마르티네스 선수. 마침 또 상대 선수의 응우엔쿠 응우엔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정말 멋진데요. 저렇게 완벽합니다. 키스를 네. 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정말 두꺼운, 거의 뭐 두께상으로의 표현을 하자면 한 8분의 한 6에서 7 두께 예. 정도를 치면서 순간적 임팩트로 분리각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거는 화면을 다시 체크해서 배치를 놓은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예. 배치네요. 고수들의 마음도 들뜨게 만드는 샷. 비껴치기 천천히 내려갑니다. 네, 성공. 뭐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일단은 조금 마음이 또 따뜻해지기도 했고, 예, 안정적이게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엎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빨간 공을 선택했습니다. 넣어치기 키스 안 났고. 좋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기세가 대단한데요 지금. 예. 오늘 장타 능력이 일단 1세트에 15점짜리 장타를 쳤고 2세트에도 11이닝에 7점짜리를 한번 쳤고 이번 세트도 지금 6점짜리 연속 득점. 사실은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을 원하고 있겠지만 마르티네스 선수도 정말 간절할 겁니다. 그렇죠. 저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2위를 하면서 그 1위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이런 특히나 남자들은 본인이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야, 이거 키스가 아하 빠지면서 들어가나 했는데 아깝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 여기서 아쉽게 각이 조금만 더 커졌으면 했겠네요. 두께가 조금. 그래도 일단 돌았고 성공했습니다. 웅엔 선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두께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굳이 따지면 조금 두껍게 맞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짧게 진행을 했고, 일부러 좀 두껍게 쳐서 일목적구를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치운 다음 지나갈 아니었네요. 예. 네. 근데 지금 응우엔 선수도 굉장히 여유가 없는 게 평상시에는 행운의 득점 나오면 약간 웃으면서 손으로 머리 위로 올리는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소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지금 예선 통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너무 깊지만 회전이 여기서 회전 너무 들어가는데요. 깊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죠. 짜증도 나고 어느 정도 좀 흥분도가 좀 올라갑니다. 네. 나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이 나를 괴롭히는 듯한 이 상황에 대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또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큰 마인드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사실. 키스 빼는 두께 완벽했고요. 여기서 안 그도름. 맞고 올라오면서 들어가는 마르틴 선수 옆돌리기. 어쩌면 지금처럼 맞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공 포지션에는 이 공이 훨씬 낫죠. 키스를 저렇게 빼는 두께 설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배치인데 얇은 두께를 잘 컨트롤하면서 키스까지 완벽하게 제거시켰습니다. 옆돌리기 무난하게 성공. 마르티네스 선수의 시즌 영봉승이죠. 영봉승 비율이 무려 39.1%입니다. 23승 중에 9번을 영봉승으로 장식을 했는데 오늘도 또 한 번에 10번째 영봉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두껍게 지금은 회전력이 조금 네. 많았죠. 옆으로 벗어나는 비껴치기. 2점 보태서 스코어 1대8. 길게 비껴치기의 형태를 맥시멈 회전이 아닌 적은 양의 회전으로 회전량 조절로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줬던 회전이 조금 많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응우엔 선수 만약에 3대0으로 지면 조별 예선 승패는 2승 1패. 근데 세트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거든요. 응우엔 선수의 팀 하나카드 하나페이에서도 지금 응원을 네. 하기 위해 굉장히 멋진 공격도 성공이 됐습니다. 네, 응원단의 힘인가요? 뒤로 돌려치기 성공. 당점을 많이 올려서 밖으로 나가려는 거를 밀림의 양으로 조절하는 멋진 휘어치기 형태의 뒤로 돌려치기였죠. 네. 자, 옆 테이블에서 마민검 선수가 이상용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응우엔 선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마민검 선수가 이기면 응우엔 선수는 탈락이거든요. 이거 카하. 이 단발성 공격이 너무 계속 지속이 되면 스스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2세트 3이닝서부터 이어진 결과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세트 들어서는 뭐 2큐밖에 안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체감하기로는 거의 뭐 한 10이닝 정도를 계속된 부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뒤로 돌려치기 성공하는 마르티네스.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가 이번 시즌 마지막 정규 투어였던 이제 크라운 혜태 PBA 챔피언십에서 결승에는 올라갔는데 팀 동료인 무라트나지 쇼클루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옆돌리기를 하나 실수를 했다가 결국 이제 우승에 도전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낮은 당점으로 뽑아내듯이
시도했는데 미세하게 두껍게 맞은 것 같아요. 짧게 형성됐고요. 두껍게 맞은 것 치고는 사실 모양이 잘 나온 겁니다. 아, 시간을 정말 다 쓰면서까지 어려웠다는 얘기죠, 사실.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 배치는 조금 고민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옆돌리기를 선택한 응우엔 선수. 자, 이번에도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목적구의 두께를 얇게 쳐야 키스가 빠졌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회전력으로 혹은 살짝의 높낮이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예민한 공이었습니다. 네. 가볍게 툭 하고 분리시켜 놨는데 네. 뒤로 돌려치기 잡아내면서 이제 16강까지 5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대로 3대 0으로 이기게 되면 조 1위까지 확정 지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얼마나 누워줄까요? 아하. 생각보다 회전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확률이 있겠다 싶었는데 출발하는 각 자체가 조금 모자랐네요. 두툼한 두께로 스핀볼의 형태로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코너까지 여유가 좀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내줬어도 괜찮았네요. 코너를 너무 꽂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나요?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근소한 차이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신경 쓰여서 그게 싫어서 짧게 보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2대 10. 응우엔 선수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감으로 살짝의 무회전 내지 반대전을 주면서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한 것 같은데 키스가 난 거죠. 여기서 쿠션을 먼저 맞고 일목적구가 너무 빨리 튀어나오면서 일목적구가 점프를 뛰는 와중에 내공과 또 만나서 키스가 났군요. 아하. 3쿠션 이후에 옆으로 퍼지지 않고 좀 솟아 올라왔던 마르틴 선수의 공격. 끝까지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수비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은 언제 한번 기회를 주면 언제 다쳐버릴지 모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해요. 세워치기. 일목적구, 이목적구 뒤로 잘 보내놨고 여기서 얼만큼 퍼져줄까요? 이렇게 잘 친 공격도 예. 조금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도 들어가주고 잘 친 공은 잘 친 공대로 들어가고 포지션 운도 좀 따라주고 해야 이길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지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결국에는 이제 안 될 때의 그런 특징들 같아요. 예.
조금은 난해한 배치가 섰습니다. 일단 마르틴 선수는 난해하면 샷 스피드를 좀 올리는 방향도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흰볼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볼을 바라보면서의 지금 칠 수 있는 뭔가의 배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횡단을 보나요? 비껴치기 대회전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지금처럼 비껴치기로 응우엔 선수가 굉장히 비슷한 라인으로 들어왔지만 네. 물론 잘 쳤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쳤기 때문에 득점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참 이런 데서 좀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쳤죠? 네. 이게 또 선수들의 심리 상태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예.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고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겁이 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또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지배를 할 수도 있고요. 일목적구 컨트롤 정말 예술로 했습니다. 네. 득점과 포지션을 함께 성공시키고 있는 마르티네스. 남은 점수 석점. 사이로 컨트롤하면서 정교함을 보여줬는데 짧아지나요? 조금 길게 진행을 했죠. 네. 굉장한 정교함을 보여줬어요. 이목적구 뒤를 스치듯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길게 빠진 거긴 하지만 예.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렇죠. 빠졌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빠졌다면 포지션과 정말 멋진 득점까지 완벽한 공격이 될 뻔했습니다. 응우엔코 응우엔 선수는 2점짜리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죠.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야 하는 위치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쿠션 예상 지점에 초크를 올려놓고 각을 한번 보고 예, 그런 다음에 마킹을 하면 안 되니까 초크를 다시 옆으로 치워놨습니다. 이것도 두껍게 밀려버립니다. 네. 그 노렸던 3쿠션 지점에 정확하게 간 건가요? 지금 비슷하게 도착을 했죠. 예. 뭐 완전히 정확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물론 3쿠션으로 지정했던 위치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저 공의 성질로 왔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짧게 설계가 된 게 실패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와, 두께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지금은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죠. 공이 맞고 나서 1쿠션을 맞고 2쿠션을 맞고 바로 튀어 올랐어요. 예. 그 뜻은 반대전을 많이 썼다. 결국엔 되돌아오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두툼한 두께를 맞춰서 코너 끝까지 보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진행을 한 걸 봤을 때는 반대전을 많이 사용한 되돌아오기 공격이었죠. 이번에도 쉽지 않은 공. 언제쯤 봄이 찾아올까요? 키스는 안 나게 처리했고. 여기서 조금 퍼져야 되는데 또 짧게 진행을 네. 합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어려운 배치들을 받고 있고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응우엔쿠어 응우엔 선수의 답답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요.
5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 3세트 8이닝 스코어는 2대 12. 석점 남은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 이 공은 안 모자랐어요. 들어갔어요. 두 선수 다 뭔가 조금 피곤함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코너 끝까지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떨어져야 하는 원쿠션 지점을 도달하지 못했죠.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코너 바짝 돌려서 뒤로 돌려치기. 자, 성공하면서 신호를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한 응우엔국 응우엔 선수입니다. 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어떠한 배치가 하나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난이도가 정말 낮은 뱅크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은 뒤에 텐션을 좀 올려서 몇 득점 또 하이런이 나오고 하다 보면 또 반대손 공격이 나왔습니다. 어우, 끌어냈어요. 회전량이 잘 맞을까요? 아! 들어갑니다. 야, 이거 반대 손으로 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공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응우엔 선수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위에서 봤던 이 큐의 정렬 상태는 오른손이 좀 더 좋은데요. 그런가요 또? 네. 이 몸이 옆으로 틀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자세는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네. 맞고 나도 참 쉽지 않은 배치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치는 그나마 두 개만 잘 맞춰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좋습니다. 넣어주면서 득점. 자, 뱅크샷을 쳐볼만 할까요? 그냥 뭐 바로 한 점짜리 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뒤로 돌려치기 혹은 노란 볼을 두껍게 치는 되돌아오기의 형태. 방향이 되돌아오기를 선택한 것 같죠? 뒤로 돌려치기였군요. 자, 이거 돌아서 한 번 이거 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쉽습니다. 저속도로 저틈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억울한데 돌아 나온 것도 간발의 차로 안 들어가면 정말 여기서 예,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운이 안 따라줍니다. (5대 12) 굉장히 얇게 맞았는데 이게 걸리적 거리네요. 마르티네 선수도 지금 6이닝 만에 12점을 치고 나서는 3연속 공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응우엔 선수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꺾어냈는데 짧아지지 않고 일단은 득점됐습니다. 당점을 내리고 회전력을 조금 적게 주는 게 포인트였죠.
많은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이 좀 더 앞으로 밀릴 수도 있고 1쿠션에서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회전을 주고 꺾어주는 뒤로 돌려치기였습니다. 대회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자, 2점짜리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나올 겁니다. 한 예. 번은 분위기가 바뀔 찬스가 나올 건데 응우엔 선수가 그 찬스를 조금 잘 해결해 준다면 충분히 이번 세트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네, 탔어요. 탔어요. 네, 너무나도 목말랐던 뱅크샷이 자, 추격이 시작되는 가운데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회전을 주고 칠 수밖에 없었죠. 네. 회전이 없으면 각도도 안 나올 뿐더러 이 목적과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이 많을수록 더 밀려 들어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구 대 12. 이제는 뭐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점수 차가 됐습니다. 오, 자, 이거 키스 나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없네요. 아쉽습니다. 예. 천천히 조심스럽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이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물론 운도 따라야지만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배치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또 기회가 있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응우엔 선수가 1적구를 미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얇게 맞은 것 같아요. 공타가 4개로 4연속 공타로 늘어날 것인지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격. 오호. 갑자기 또 이런 마르티네스 선수가 다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더블 쿠션을 사용해서 사실은 지금은 배치 자체가 득점의 확률이 높은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비를 굉장히 고려한 선택이었고요. 근데 수비를 고려한 선택이 키스가 나면서 수비의 형태는 됐지만 뭐 칠 수 있는 배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키스 안 나게 잘 처리했고 공도 잘 좋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침착하게 잘하고 있죠. 네. 두툼한 두께를 치지 않으면 키스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만드는 멋진 비껴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비껴치기 짧게가 충분히 가능한 배치죠. 일목적구가 다시 내려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깥쪽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좋습니다. 득점 만들어내면서 한 점 차. 자, 이거 넣어치기가 될까 안 될까 가서 손을 한번 넣어보면서 공간을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은 비껴치기를 짧게 치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예.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죠. 뭐 원뱅크가 자신이 있다면 단 하나 지금은 기울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절이 괜찮네요. 잘 들어갔어요. 자, 네, 성공하면서 좋습니다. 이걸 또 뒤집습니다. 13 대 12. 오, 그리고
이대로 세트 끝나나요? 본인만의 확실한 정립이 있었던 그런 원뱅크 넣어치기였죠. 강한 힘을 사용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회전 조절로만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D조 다른 경기가 끝났어요. 마민검 선수가 이상용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를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끌어서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일목적과 돌아서 원하는 포지션 내 위치로 잘 가나요? 예. 조금 모자르게 갔네요. 그렇다면 빨간 공 얇게 앞돌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노란 공을 가지고 공을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는 베트남의 당구 왕자 응구엔 꼭 응구엔. 대회전인가요? 이목적고 진행이... 뒤로 가서 조금 짧게 진행을 했네요. 예. 이목적고 뒤로 지나가면서 좀 더 길게 뽑아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지금도 뭐 가까스로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은 응우엔 선수가 같은 조의 경기가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지금처럼 지게 되면 세트 득실에서 굉장히 밀리게 돼요. 그렇죠. 자, 마르틴 선수 4연속 공타를 없애면서 이제 득점. 일단은 응우엔 선수는 뭔가 상황을 지켜보려면 두 세트는 무조건 이기고 지더라도 두 세트를 이기고 지면 세트 득실이 마민검 선수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모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겨야죠. 이거 뱅크샷으로 갑니다. 투뱅크. 자, 두껍게 걸렸는데 여기서 힘이 받아줘서 쯧! 코앞에서 멈춰버린 노란 공. 투뱅크샷의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너무 두껍게 맞은 게 힘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 많은 당구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유독 마르틴 선수의 이 아내분은 리액션이 큽니다. 이렇게 네. 3대 0으로 끝날 뻔한 경기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좀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대로 끝나게 되면은 응우엔 선수는 무조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세트를 따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12대 2를 결국은 뒤집어냈습니다. 사실은 마르티네즈 선수의 득점이 끝난 것도 조금 이번 세트에서는 아쉬운 점으로 마르티네즈 선수에게는 남을 겁니다. 그렇죠. 3대 0으로 손쉽게 끝낼 수 있는데 이제는 좀 응우엔 선수가 한번 공격 기회를 잡아서 다득점 칠 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어느 선수라도 싫을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연이어 허점을 보이면서 응우엔 꼭 응우엔 선수에게 3세트를 내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만약에 세트 스코어 3대 2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기게 되면 응우엔 선수, 마민검 선수, 마르티네스 선수가 2승 1패 세트 득실도 모두 2점으로 에버리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에버리지가 제일 높고 이것도 짧게 빠지네요. 지금 이거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길다라는 걸 너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르티네스 선수도 각을 좀 일부러 좀 꺾어 놓은 느낌이 있어요. 낮은 예. 당점을 쓰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3대1로 이기면 응우엔 선수는 탈락이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3대2로 이기게 되면 응우엔 선수가 게임 에버리지, 오늘 게임 에버리지가 1.5 이상 나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우엔 선수는 그냥 이기면 자력 진출이고.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예. 당점을 내리고 더블 쿠션의 형태를 시도했는데 너무 뻣뻣하게 공이 진행을 하면서 밑에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은 뭐 임팩트가 조금 덜 강했거나 당점이 조금 더 높았거나 했으면 득점이 됐을 거고요. 넘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오. 넘어갔습니다. 마르티네 선수의 득점포가 갑자기 또 끊겨 버렸습니다. 네.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굉장히 길 것 같지만 평균적으로 길어야 20분에서 25분이랍니다. 그것도 정말 길어야. 그렇죠. 이것도 좀 짧아 보이는데요. 됐습니다. 짧을 것 같았는데 또 짧지가 않았고, 짧아지지 않게끔 대비책을 마련을 한 건가요? 회전력이 조금 있었고 이제 회전이 안쪽으로 말리는 듯한 느낌이 없이 조금 더 뻗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패치인데 예. 현장의 상황은 치는 선수들이 제일 잘 알겠죠. 네, 뒤로 돌려치기. 후속 타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응우엔 선수가 만약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지게 된다면 에버리지 싸움으로 세 선수가 이제 겨뤄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게임을 하기 전까지 응우엔 선수가 두 경기 합산 에버리지가 1.4 중반대고 마민검 선수가 1.477이에요. 세 경기가. 근데 지금 응우엔 선수 게임 에버리지가 1.036이란 말이죠. 복구를 하려면 생각보다 정말 빨리 쳐야 되는데요. 예. 그 노름이 되나요? 이거 됐습니다. 되는군요. 네. 인사를 하고 여전히 인사할 때 미소는 사라져 있는 상태. 강한 임팩트로 꺾어서 치는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는데 너무 많이 꺾이면서 뒤쪽으로 갔지만 끄도름 현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또 하나카드의 리더 김병호 선수죠. 뱅크샷 찬스가 왔습니다. 네, 득점 됐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5점짜리 장타. 각도를 아주 잘 맞춘 3뱅크 샷이었죠. 굉장히 얇게 맞았어요. 노란 볼을 두껍게 치면서 세워치기를 시도했는데 예. 지금은 최선책이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앞돌리기
를 치면서 약간 밀고 들어가서 키스를 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두껍게 치면서 키스를 빼는 선택도 했고 이제 예.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도 감안한 방식의 공격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 누가 이렇게 손으로 당긴 것 같은 느낌으로 예. 정말 멋진 공 하나 나왔는데요. 응우엔 선수가 다시 배시시 웃고 있는데요. 지금은 바운딩성으로 단장을 맞고 네. 전진력으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그림같이. 마치 자동차가 드리프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아주 멋진 공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또 가볍게 성공하면서 마르티네스 선수 조금씩 힘을 냅니다. 지금은 5 쿠션의 공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목적구만 얇게 키스를 제거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죠? 이번 세트 초구와 두 번째 공격에서 약간 짧고 생각처럼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좀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로 키스는 뭐 자연스럽게 빠지는 형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1.1점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상황이 왔고 이번 배치가 조금은 넘어야 하는 관문이 될 것 같아요. 코너 한번 돌아서 가능할까요? 네. 굉장히 예민했던 배치였죠. 예. 그래도 참 뭔가 이렇게 침착하게 강하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각도만 정확하게 맞추내려는 네. 이런 공격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되면 일단 좀 잡아서 뽑는 것처럼 쳐서 바로 가든 짧게 맞든 길게 가든 어떻게든 될 대로 되라고 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는 3대5. 두툼하게 직접 네, 성공. 과연 응우엔 선수가 5세트까지 갈 수 있을지. 5세트까지 가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좋은 에버리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이 베트남 당구 팬들은 참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응우엔 선수와 지금 마멘검 선수가 같이 올라가면 참 좋은데. 결국에는 뭐 누군가 한 명만을 응원하기엔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을 겁니다. 네. 반대전이 살짝 살아 있습니다. 리버스. 각도가 좋아요. 네. 가볍게 성공. 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팀원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의 리더 김병호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오늘이 이 예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정말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다 중요해요. 그렇죠. 예. 결국 오늘은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그런 경기들밖에 없어요. 네. 응모현 선수 2점 득점으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각을 짧게 만드는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했는데 단 쿠션을 맞지 못하고 장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전력을 많이 주면서 네, 좋습니다. 비껴치기를 스핀샷의 형태로 시도했죠. 네. 앞서 제가 이제 응우엔 선수와 마메검 선수 둘 중에 한 선수만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응우엔 선수가 이기면 베트남 두 선수가 다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죠. 마르티네스 선수는 1승 2패가 1승이니까요. 예.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하지만 마르틴 선수는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3세트와는 다른 모습. 이제 결국에 이 풀세트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5세트까지 가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길 경우 예. 이제 3명의 선수가 2승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계산이죠. 예. 이 계산이 보통 계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조금 복잡하죠. 이쪽 조 저쪽 조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도 있고 그 재미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번 더 시원한 횡단. 여기에서 타임아웃. 지금은 각도를 조금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을 치더라도 생각보다 지금 일목적구를 포지션하는 그리고 수비를 해야 하는 각을 잘 잡아내야 되고요. 방향 좋습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예. 아주 차분하게 성공. 회전을 어느 정도 주고 얇은 두께를 치면서 각을 만들었죠. 첫 번째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으로 가는 입사각과 반사각대로 공이 움직인다라는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내는 멋진 더블 쿠션의 형태였죠. 네. 마르틴 선수를 응원하는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났네요. 이미래 선수. 뱅크샷으로 갑니다. 조금 짧게 진행을 하면서 네.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쓰리뱅크 샷의 선택은 좋았는데 각이 조금 짧게 진행했어요. 코너를 깊숙하게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속도감이라면 저길 쳐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겠죠. 그렇죠. 원뱅크 걸어치기. 이 항상 이거를 얇게 치려고 하면 얇게 잘 안 맞는 공인데 예.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얇게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렇게 되는 거가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이 끌릴까봐 당점도 생각보다 많이 낮추진 않았죠. 예. 달아나는데 실패했던 응구현 선수. 회전 주나요? 이게 조금 짧게 진행하는데 그렇죠. 네. 응우엔 선수가 4이닝 공타, 마르티네스 선수는 5이닝 공타.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키스가 빠지는 저 간격을 봤을 때는 두께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었다고 보이네요. 조금 더 두껍게 쳐도 가능했을 것 같고 그래야 득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일목적구가 장쿠션 쪽에 딱 붙어있는 상황. 그래도 공부터 치는 게 가능하고. 자, 간단하게 횡단 성공. 일목적과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집중도만 조금 높았으면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횡단샷이었습니다. 자, 옆돌리기죠. 일목적구가 쿠션에 좀 가깝게 붙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 선수라면 큰 부담은 이제는, 없을 것 네. 같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좀 빠르게 친 것 같아요. 예. 천천히 컨트롤해도 되긴 했는데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내면서 되려 천천히 쳤다가 조금 키스가 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빠른 속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민한 속도나 예민한 두께를 쓰기보다는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죠. 네, 공이 먼저 빠져나오는 두께. 진행 좋습니다. 자, 성공했고요. 4세트 끝까지 남은 점수는 5점. 가볍게 분리만 시키는 스트로크로 속도를 형성시켰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응구엔코 응구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세미 사이그너 선수와 모리우스케 선수의 경기가 5세트 10대 10까지 가서 사이그너 선수가 이기다 보니까 관중석에서 박수가 좀 터져 나왔고 응구엔 선수는 여기서 한 템포 좀 쉬어갑니다. 옆 테이블 경기도 결국에 이긴 선수가 올라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예, 굉장한 두 선수 다 굉장히 잘 치고 중요함을 느낀 경기였죠. 신중합니다. 지금 옆돌리기를 치는 게 조금은 부담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두께를 두껍게 쓰자니 좀 길어질 것 같고 너무 얇게 쓰자니 키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밀어놨는데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죠. 일단 자. 길어지진 않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신중하게 응구엔 선수가 옆돌리기 성공했고 두툼하게 앞으로 살짝 밀리듯이 곡구를 살짝 만들어주면서 내공을 되려 더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공격이었죠.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횡단으로 네, 잘 걸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사실 응구엔 선수가 2세트에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을 때 두께도 안 맞고 스트로크도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다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원래대로 좀 돌아왔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같은 팀원들의 이런 응원과 본인의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서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을 한번 닫고 있습니다. 바로 공을 치려고 하다가 공 배치를 보더니 공을 깨끗하게 좀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준희 심판이 천을 이용해서 공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좀 길게 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뭐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길게 예.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물질이 묻었을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타이밍 좋게 길게 만들어야 되는 배치입니다.
아, 이게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나요? 너무 완벽하게 코너에 들어갔네요. 각도상 정말 한계각이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코너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정말 길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깊게 코너에 들어갔으면 공을 안 닦았어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4세트 6이닝. 네, 6대 10이었는데 8대 12가 됐습니다. 넣어치기를 굉장히 잘 처리하면서 일단 시작은 좋았습니다. 일목적구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강한 힘으로 아주 손쉽게 꺾어놨죠. 상당한 장거리 공인데 또 이런 공에서는 마르틴 선수가 또 배팅력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또 그림 같은 곡선을 만들면서 네. 멋진 뒤돌려치기 배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상단 당점을 많이 주고 여기서 한번 또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올라가려는 걸 억제시키는 멋진 곡선을 만들었죠. 참 이런 건 뭐 시스템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답은 반복적인 연습과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하는 방법 네. 이런 거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감각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죠.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차림으로 그냥 쳐도 딱 저 스트로크가 나올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화장실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해안입니다. 넣어치기 또 성공하면서 바짝 따라붙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세 번의 공격으로 5점. 11대 12. 전 세트의 두 선수의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마르티네즈 선수는 지금 원뱅크에 대한 성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뱅크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더 긴장이 되는 쪽은 아마 응우엔쿠억 응우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마르티네즈 선수가 원뱅크를 7번 쳤는데 6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끄도름 좋습니다. 잘 올라왔습니다. 12대 12 동점.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본인의 집중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 같고요. 두툼한 두께를 치면서 많은 양의 회전을 줬습니다. 각도가 정말 완벽하게 맞았는데 빨간 공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두 선수 다 석점씩 남은 가운데 어렵습니다. 빨간 공 처리도 신경을 좀 써야겠죠? 장쿠션으로 잘 보냈어요. 그리고 회전. 여기서 대단합니다. 네. 정말 어려웠던 배치인데 손쉽게 시도가 되네요. 빨간 공을 장쿠션 쪽을 먼저 맞춰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두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했어야 됐고 내공도 각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높낮이 및 회전량을 설계했어야 됐는데 모든 게 다 잘 어우러졌습니다. 4세트 후반 들어와서 마르티네스 선수의 큐가 굉장히 거침없어졌어요. 끝내려면 지금 끝내야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각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여기서 한 점이 들어가면 마르티네스 선수와 마민검 선수가 올라가게 되고, 자, 과연 한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자, 다음 공 어떤 배치입니까? 뒤로 돌려치기로 갑니다.
마르티네스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로 넘어가나요? 들어가나요?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들어오면서 다비드 마르티네스 오늘 경기에서 퍼펙트 큐로 2천만 원의 특별 상금 그리고 16강 진출 조 1위까지 많은 것들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웅엔 선수가 또 집중도를 많이 올려놓으면서 3세트를 승리하고 4세트도 기세 좋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쯤에 나오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집중력이 결국 경기를 승리로 잘 이끌어냈습니다. 네, 퍼펙트 큐를 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이대로 마르티네스 선수의 승리 공식대로 3대 0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압도적인 에버리지를 기록하는 것이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2세트부터 어려움을 겪더니 3세트는 또 12대 2에서 잡혔잖아요. 12대 2에서 잡힌 게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히 정신을 빨리 차렸습니다. 네. 그것도 응우엔 선수가 3세트에 역전을 하고 4세트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점수를 쭉쭉 쌓아가고 있다가 오히려 따라잡으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응우엔 선수도 굉장히 아쉬울 텐데 웃으면서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 참 짠하면서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승부 중에서는 웃을 수 없지만 끝나고 나면 후회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네. 그걸 또 더더욱이나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선수 웅우엔 선수죠.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승리를 장식하고 조 1위로 16강 진출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2승 1패인 선수가 3명. 응우엔 선수는 앞에 2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한 경기를 졌을 뿐인데 이렇게 3위가 돼서 못 올라가게 됐네요. 이런 걸로 봤을 땐 정말 세트 득실이 결국에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이제 결승전을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지난 대회에 아쉬움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고 만약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우승을 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의 퍼펙트 큐와 함께 월드 챔피언십 우승 상금까지 거머쥐는 어마어마한 또 기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또 그 기록도 깨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웰뱅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웰뱅 톱랭킹까지? 기왕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는 게 낫죠. 예. 이렇게 마르티네스 선수의 16강 진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홍종명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